이번 시간에는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급명세서,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제출 기한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겠죠. 그다음 근로퇴직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휴업자, 폐업자는 모든 소득, 위에 모든 소득의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4분기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일용직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을 때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묻습니다. 자,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면은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자,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종류는 상용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되겠죠. 일용 근로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 기타 소득이나 이외에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업소득,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소득으로 제출하게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 4개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용 근로소득, 그 다음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연말정산이 해당되는 사업소득, 그 다음 연말재산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비거주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간이지급명세서는 총 4개 해당되는 게 전체 다 있다면 총 4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제출 기간은 12월 말 법인의 경우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돼 있고 하반기 부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자, 폐업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를 묻고 3개월 내에 지출을 하게 되면 0.25%입니다. 자,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이 가산세의 50%를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게 기타 소득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죠.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간이지급명세서가 빠르죠.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우리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 싶으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갖고 제일 먼저 제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계속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 3월 10일까지 하죠.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10일, 1월 10일, 하반기를 보더라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 시기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실질적으로 지급명세서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소득에 지급하는 총 소득에 대해서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은 간편하지만 어쨌든 이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별도의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수 없도록 잘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한 개가 더 생겨서 많이 불편하게 됐죠. 예. 자, 기타의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을 할 때 추가적으로 그 원천징수 영수증과 추가적으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기부명세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무사랑 프로에 대해서 지급명세 제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위치인데요.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마감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마감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전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완료를 하고 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을 눌러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감할 때 반드시 총괄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제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총괄에 대해서 전체를 마감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제출을 했겠지만 거기에는 초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인별 내역, 그러니까 개별적인 각각 얼마가 갖고 갔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급명세서상에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관련돼서는 계속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총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마감 처리를 합니다. 자,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도 정상적으로 퇴직자료를 입력을 하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전체 연도를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소득은 이제 분기별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명세서가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각각의 분기에 해당되면 확인을 하셔갖고 마감 처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들, 여기서 사업소득은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하죠. 비거주자 한 가지 빼고, 비거주자를 빼고 두 가지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곳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연간 집계표를 통해서 별도로 해당 사항을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관련돼서는 뭐 배당 소득에 해당되면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마감을 하시고 기타 소득에 해당되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별도의 지급명세서 부분을 마감을 하셔서 신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한 자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자신고 부분은 여기에 전자신고 부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신고 부분에 있어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는 연말정산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일용직 전자신고는 별도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명세서의 전자신고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감을 하게 돼 있죠. 이 역삼각형 부분을 보시면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겠죠. 이걸 제출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퇴직소득, 그 다음 거주자의 기타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렇게 쭉 해당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지급한 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셔갖고 별도의 제출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보시면은 먼저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관리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반기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부분에서 마감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급여 대전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바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대상 내역들을 보시면은 인별 인적 사항하고 과세 소득 부분과 나머지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특별하게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관련돼서 그 부분을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어렵진 않지만은 신고 기한을 지나서 깜빡 잊고 신고 기한을 지나게 된다면 가산세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쪽으로 보시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감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외 대상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연말정산 대상이면은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쪽에서 마감을 하셔갖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간이지급 명세서가 있죠. 여기에서 마감을 하셔갖고 모든 마감된 자료를 전자신고의 간이지급 명세서 전자신고라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소득별로 각각 데이터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급 명세서와 간이지급 명세서를 실질적으로 마감하고 전송을 하기 전에 그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은 잘못된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관리에서 세무신고 서류에서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확인을 잘해서 전자신고 지급명세서의 신고 부분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체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근로자료 입력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근로자료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전체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로소득자들이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소득별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나 급여입력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 신고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그 부분 제출하는 내역과 이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